동의보감 오디오북 1화. 내 안의 화마를 잠재우는 법, 손오다소. 안녕하십니까?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땠습니까? 별일 없이 무탈하게 안녕한 하루였습니까? 우리는 흔히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편안할 안에 편안할 영. 몸도 마음도 아무런 탈 없이 편안하냐는 이 짧은 물음이 오늘날처럼 묵직하고 어렵게 다가오는 시대가 또 있었을까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지구 반대편의 물건이 집 앞으로 배달되고 한겨울에도 반팔을 입을 만큼 따뜻하며 먹을 것이 넘쳐나 냉장고가 비좁을 지경입니다. 의학 기술은 신의 영역을 넘볼 만큼 발전해서 백세장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몸은 과거의 왕들보다 더 편안해졌는데 왜 아픈 사람은 더 많아지는 걸까요? 병원의 대기실은 이른 아침부터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거리에는 지친 표정으로 무기력하게 걷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에 의지하고 속이 쓰려 소화제를 달고 살며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과 만성 피로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졌으나 정신은 빈곤해졌고 생활은 편리해졌으나 몸은 더 병들어가는 이 기이한 역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우리의 건강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일까요? 여기 400년 전 조선의 한 의사가 남긴 낡은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기근이 덮치던 참혹한 시대에 수만 명의 백성을 살려내며 건강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바로 의성 허준 선생이 집필한 동양의학의 보물, 동의보감입니다. 허준 선생은 말합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은 단순히 바이러스나 굶주림만이 아니라고. 사람이 병드는 가장 큰 원인은 마음에 있다. 마음이 흔들리면 기혈이 뒤틀리고 오장육부가 상하여 결국 몸이 무너져 내린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위대한 고전, 동의보감이라는 지도를 들고 잃어버린 건강의 본질을 찾아 긴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디에 좋은 약초를 소개하거나 침 놓는 법을 배우는 기술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내 몸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내 마음과 몸을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태도를 다시 배우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 그것은 바로 현대인들을 가장 병들게 하는 감정, 분노, 즉 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1장 분노의 해부학 내 안의 활화산.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화를 내십니까? 잠시 오늘 하루를 되감기해 보십시오. 꽉 막힌 출근길 도로 위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보며 경적을 울리고 거친 말을 뱉지는 않았습니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동료나 부하 직원 앞에서 혹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상사의 등 뒤에서 주먹을 꽉 쥐고 사귀지는 않았습니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어지러진 거실을 보며 나도 모르게 가족들에게 짜증 섞인 고함을 지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화를 내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세상이 나를 화나게 하는데 어쩌란 말이냐, 참으면 병 된다라며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화를 내는 것이 나의 권위를 세우거나 강해 보이는 방법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의보감은 아주 서늘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노즈키상 화를 내면 기가 위로 솟구친다다. 이 네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입안에서 천천히 굴려보십시오. 노즈기상. 이것은 단순한 비유나 철학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화를 낼 때 우리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생리학적 변화, 그 에너지의 흐름을 아주 정확하게 포착한 묘사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순간을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장 먼저 얼굴이 불그락 달아오릅니다. 목에는 굵은 핏대가 섭니다. 눈은 핏발이 서서 충혈되고 머리가 뜨거워지며 지끈거립니다. 가슴은 쿵쿵거리고 숨이 가빠집니다. 심할 경우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현상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을 순환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인 기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이 중력을 거스르고 머리 쪽으로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다는 증거입니다. 본래 건강한 몸은 두안조결이라 하여 머리는 차갑고 맑아야 하며 발은 따뜻하고 기운이 묵직해야 합니다. 기운이 아래로 차분하게 내려가 단전에 머물러야 우리 몸은 균형을 이룹니다. 그런데 분노는 이 자연의 순리를 단숨에 뒤집어 버립니다. 아래에 있어야 할 뜨거운 불기운을 머리 꼭대기로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마치 평화롭던 땅 속에서 마그마가 솟구쳐 올라 화산이 폭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의보감은 이어서 말합니다. 크게 화를 내면 간이 상한다. 동양의학에서 간은 나무의 성질을 가진 장기이자 피를 저장하고 해독을 담당하는 장군과 같은 장기입니다. 그런데 분노라는 거대한 불길이 치솟으면 간이 가진 나무와 물기 진액을 모조리 태워버립니다.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 물을 부으면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증발해 버리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 몸속의 피와 진액이 바로 그렇게 타들어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솟구친 피가 내려오지 못해 혈압이 치솟습니다. 고혈압입니다. 뇌혈관이 그 강력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막히면 뇌졸중, 즉 중풍으로 쓰러집니다. 심장이 그 과부하를 견디다 못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회장님이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내다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장면, 그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노즈기상의 가장 전형적이고 비극적인 임상 사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미워할 때 독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분노는 독입니다. 그것도 남을 죽이는 독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죽이는 맹독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그 화살이 상대방의 가슴에 꽂히기 전에 먼저 당신의 간과 심장을 관통하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그리하여 그 불길이 다름 아닌 나의 생명을 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기억해야 합니다. 제2장 멈춤의 미학 손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속을 떠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 도이라도 닦아야 할까요? 희로애락의 감정을 다 지워버리고 목석 같은 로봇처럼 살아야 할까요? 동의보감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허준 선생은 문호, 즉 화를 아예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인 이상 부당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고 슬픈 일을 당하면 눈물이 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억지로 누르는 것 또한 병이 됩니다. 대신 동의보감은 아주 현실적이고 중용적인 처방을 내놓습니다. 손호화를 적게 내라. 여기서 적게 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분노의 빈도를 줄이고 분노의 강도를 낮추며
분노가 내 몸에 머무는 시간을 짧게 하라는 뜻입니다. 불이 났을 때 그 불이 숲 전체를 태우기 전에 빨리 끄라는 뜻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알아차림 언어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감정의 거친 파도에 휩쓸려 버립니다. 이미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상처 주는 말을 뱉어낸 뒤에야 아차, 내가 또 흥분했구나 라고 후회하곤 하죠. 동의보감의 지혜를 실천하려면 화가 나는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욱하고 올라오는 그 순간, 머리가 뜨거워지려 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아, 지금 내 안에 불이 켜지려 하는구나. 기가 머리로 솟구치려 하는구나. 이 불길을 밖으로 뿜으면 내 몸이 다친다. 이 짧은 멈춤의 시간이 당신의 생명을 구합니다. 옛 선비들은 화가 날 때마다 맹물 한 사발을 떠서 아주 천천히 마셨다고 합니다.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물의 기운 수기, 으로 위로 솟구치는 불기운하기, 을 식히려는 지혜, 수승화강의 원리를 실천한 것입니다.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그 차가운 감각에 집중하며 끓어오르는 피를 진정시킨 것이죠. 또 어떤 이는 화가 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10까지 세는 동안 우리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흥분이 가라앉고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다시 작동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이 짧은 10초가 평생을 후회할 말 실수를 막아주고 내 혈관이 터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것은 억지로 참는 것 서프레스과는 다릅니다. 참는 것은 불길을 뱃속에 가두는 것이라 결국 화병이 됩니다. 소노는 불길이 번지기 전에 연료를 차단하고 창문을 열어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어 불씨를 사그라들게 하는 조절 컨트롤의 기술입니다. 제가 아는 한 기업의 CEO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까요? 그분은 젊은 시절 불도저라 불렸습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직원들을 호되게 질책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죠. 그는 그 분노의 에너지로 회사를 키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 그는 협심증으로 쓰러져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의사는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회장님, 스트레스와 화를 줄이지 않으면 재발합니다. 그땐 저도 장담 못합니다. 퇴원 후 그는 책상 위에 작은 송거울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고함을 지르기 전에 그 거울을 먼저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거울 속에는 핏발선 눈, 일그러진 입술, 흉측하게 굳은 얼굴을 한 괴물이 있더랍니다. 내가 평생 직원들에게 보여준 얼굴이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보여준 얼굴이 바로 이 얼굴이었구나. 그는 그 흉한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화를 멈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는 직원들 사이에서 스마일 회장님으로 통합니다. 혈압약도 끊었고 표정은 10년은 더 젊어지셨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안 내니까 일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직원들이 더 잘 따르고 회사는 더 잘 굴러갑니다. 무엇보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제3장 최고의 보약 다소. 화를 줄이는 소노가 건강을 지키는 수비 전술이라면 적극적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력을 키우는 공격 전술은 바로 다소, 즉 많이 웃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은 말합니다. 소즉기환 웃으면 기가 이완된다.
앞서 화가 기를 위로 솟구치게 하고 뭉치게 한다면 웃음은 정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웃음은 뻣뻣하게 굳은 기운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온몸의 구석구석으로 기운을 골고루 퍼지게 만듭니다. 한바탕 크게 웃고 난 뒤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아플 정도로 웃고 나면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나른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지 않던가요? 긴장이 탁 풀리면서 숨이 깊게 쉬어지는 그 느낌. 그것이 바로 기가 이완된 상태 기완입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분노로 인해 수축하고 딱딱하게 굳었던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빨라집니다. 박장대소를 할 때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산소를 들이마시게 되는데 이 신선한 산소가 뇌와 폐를 씻어내 머리가 맑아집니다. 뇌에서는 엔도르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천연 진통제와 행복 호르몬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몸의 면역 군대인 NK세포가 활성화되어 몸속에 생긴 암세포와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힘이 강력해집니다. 허준 선생은 웃음을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하나의 치료 행위로 보았습니다. 값비싼 약초 한 첩을 다려 먹는 것보다 한번 시원하게 웃는 것이 꽉 막힌 가스무라를 뚫어주는데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웃음은 돈이 들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보약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사는 게 지옥 같은데 미친 사람처럼 혼자 웃으란 말이냐? 이 뉴스를 보면 화나는 일뿐이고 통장을 보면 한숨만 나오는데 어떻게 웃느냐? 네, 맞습니다. 10분 공감합니다. 팍팍한 현실에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일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만큼이나 드문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대 뇌과학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서 웃는 표정을 짓기만 해도 뇌는 안면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지금 주인이 행복하구나, 즐겁구나, 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웃을 때와 똑같이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명령을 내립니다. 동의보감의 다소는 기쁠 때만 웃으라는 소극적인 뜻이 아닙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나의 건강을 위해 의도적으로 웃음을 만들어내라는 적극적인 실천 지침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는 윌리엄 제임스의 말처럼 웃음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만드는 행위여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을 때 거울을 보며 억지로라도 하하 소리내어 웃어보십시오. 볼펜을 입에 물고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내 모습이 바보 같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밤새 굳어있던 얼굴, 근육을 풀고 잠들어 있던 뇌를 깨우며 하루를 시작할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웃음은 전염됩니다. 내가 웃으면 내 가족이 웃고 내가 웃으면 내 동료가 마음을 엽니다. 다소는 나를 살리는 약이자 내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나를 위한 약속 소노다소.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의보감 1000가지 지혜 중 왜 허준 선생은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아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몸은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는데 몸이 시원할 리 없고
마음이 얼음장 같은데 몸이 따뜻할 리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산삼, 녹용을 먹고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매일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면 그 보약은 몸속에서 독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반대로 거친 밥에 나물 반찬을 먹더라도 늘 웃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소박한 밥상이 산의 진미보다 더 나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소노다소라는 네 글자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화는 적게, 웃음은 많이. 이것은 단순히 성격을 좋게 하라는 도덕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혈관을 지키고 뇌를 보호하며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하여 당신을 무병장수하게 만드는 최고의 의학적 처방전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당신을 화나게 하는 일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운전 중에 끼어드는 무례한 사람, 내 맘 같지 않은 자식, 꼬이기만 하는 업무,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의 파도는 언제나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화를 내기 전에 당신의 소중한 몸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저 무례한 사람 때문에 내 간을 상하게 할 순 없지. 이깟 일 때문에 내 피를 거꾸로 솟게 할 순 없지. 나는 내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허허로운 웃음으로 혹은 억지 미소로라도 그 상황을 넘겨보십시오. 그 여유, 그 넉넉함이 바로 당신의 건강 헬스이고 당신의 격클래스입니다. 동의보감 오디오북 그 첫 번째 시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쉼표 하나를 찍어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쉼표가 훗날 여러분의 건강한 삶이라는 마침표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밤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불청객, 걱정과 불면을 다스리는 지혜인 소번다면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걱정은 줄이고 잠은 충분히 자라. 이 단순한 말 속에 또 어떤 놀라운 건강의 비밀과 치유의 원리가 숨겨져 있을지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김민준이었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화 없는 밤, 웃음 가득한 꿈 꾸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